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 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스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영민 PD와 함께 오늘 조간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조선일보가 혼의 아들 논란과 관련한 큰 기사를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추가 보도가 없어가지고 더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 아닌가, 온갖 그런 추측을 낳았는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조선일보에 의해 보도된 임모 여인 집에서 4년 7개월 동안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가 TV조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최동욱 전 총장이 임 씨 집에서 수도 없이 자고 갔고 아이 아빠는 최동욱 전 총장이 맞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최동욱 전 총장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아빠가 수사계획관, 그러니까 수사기획관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사기획관을 할 때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최동욱 전 총장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동욱 전 총장이 자신에게 써줬다는 친필 연하장도 공개했습니다. 네. 이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를 이모님으로 칭한 이 연하장에는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고, 마지막에는 땡땡 아빠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지요. TV조선은 복수의 감정인에게 의뢰해서 연하장 필적과 최동욱 전 총장의 평택 2함대 박명록 필체를 대조해 봤는데 동일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는 내연녀로 지칭되는 임모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최동욱 전 총장이 총장에 취임한 뒤에는 이 임 씨가,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가 건장한 남성들과 찾아와서 더 이상 돈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아이와 아버지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 이 신문에 보면요, 최 전 총장이 가정부 이모 씨에게 보냈다는 연하장 사진이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대조했다는 올해 6월 25일 평택 2함대 사령부 박명록 사진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흡사해 보입니다. 네. 근데 진짜 동일인 필적인지, 그 이전에 연하장을 과연 최동욱 전 총장이 쓴 것이 맞는지, 예. 이게 이제 진실을 가리는 그런 핵심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전 총장은 이 연하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본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또 자신이 그 집에 들른 적이 없었다.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가 이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아이 아빠 맞다라는 그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 주장이 일면 톱으로 달려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최동욱 총장의 반박이 실려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최초 보도했을 때와는 다르게 최동욱 총장의 반론을 충실히 싣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가요. 지난번 보도의 문제점이 최동욱 총장에게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그런 논란을 피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반박 내용을 그 기사 바로 밑에 실었는데요. 일단 이 보도 내용, 혼외 아들을 5년간 키워준 가정부 인터뷰, 최동욱 전 총장이 가정부에게 보냈다는 연하장 필적과 그의 필적이 일치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서 최동욱 전 총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론 기사는 사실 뭐라고 할까, 사후 반론이죠. 취재 과정에서 또 취재를 했답니까? 그 최 총장 측에? 일단 보도가 나온 다음, 그러니까 어제 그 TV조선이 그 대낮에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특종 보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자막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를 유인했고요. 그 와중에 보도를 냈고 그 다음에 최동욱 총장 쪽에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상당히 그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 내용 그리고 최동욱 총장의 반박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TV조선 보도 내용에 상당한 비중을 실은 언론을 보니까 이 한겨레입니다. 예. 반면에 한국일보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그 기사 속에 이렇게 묻혀 보도하거나 그런 양상이고요. 동아일보 역시 기사 속에서 녹여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한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예. 왜 취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관점은 다릅니다. 각각. 그러나 하여튼 조선일보 보도에 좀 더 무게감을 싣는 언론은 없어 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말고는요.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상당히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좀 같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회에서 발언을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만은 황교안 장관의 이야기는 아직 혼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예. 의심 자료는 많지만은 단정은 못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밝힌 말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 일문일답 과정을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너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본질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예.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자면 예. 이게 몇 면입니까? 5면에 실린 진상 드러날 소는 취하.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소를 취하한 것이 뭔가 좀 취하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예, 중앙일보하고 맥이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 정정보도 소송 제기했을 때만 해도 네. 이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던 언론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도리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최동욱 총장이 고소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 소는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5면뿐만 아니라 12면의 기자 수첩을 통해서도 최동욱 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집중 문제 삼고 있습니다. 12면 기자 수첩에서 문제 삼은 건 뭐냐면은 그 부하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이런 이중적 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준명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감찰권을 이제 그 예로 꼽았는데요. 이준명 전 차장은 올해 초에 사표를 냈는데 최동욱 전 총장은 이를 무시하고 감찰을 진행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표를 내면은 수리하고 말지 끝내 징계를 내려서 불명예를 더 안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계 사유는 작년 5월에 그 창원지검에서 공보를 담당하던 이준명 전 차장이 노건평 씨 관련 사건에서 언론에 수사 내용을 잘못 알렸다는 건데 검사가 언론 대응이 미숙해서 징계받은 것은 뭐 이건 처음인데 검찰 내에서는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그 징계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예. 야당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다는 겁니다. 남에게는 엄격했던 이런 최동욱 총장.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되니까 돌변을 해서, 뭐 이것을, 이런 그 감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청와대 법무부와 대립해 왔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끝까지 관대한 최동욱 총장을 질타했는데 조선일보 역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저는 미디어 오늘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 이분 같은 경우 그 지금 혼외 자녀만 4남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혼외 자녀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기 회사 선대 사주는 된다. 글쎄 이 국민 정서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른 기사 보도록 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 장관 사이에 이런 갈등 과정을 지켜본 언론들, 이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람 쓰는 법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 쓰는 법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편, 자기 편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함께 최대한 감싸고요. 그러나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으로 판단되면은 가차없이 내친다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진영복지부 장관, 최동욱 검찰총장, 양건 감사원장, 이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이분들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면탈 의혹을 삼고 있는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김용준 씨, 이분 같은 경우 끝까지 감싸기도 했었죠. 또 지난 2월 내정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얼굴 사진이 담긴 휴대폰 액세서리로 눈길을 끌었던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위장 전입 같은 많은 의혹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임명 강행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추가 의혹으로 3월 22일에 자진 사퇴했지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도덕성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얘도 어떻게든 이 김종훈 후보자를 끌어안으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당시 상당히 세간의 논란이 됐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샀던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를 내니까 사표를 나중에 냈었죠. 논란은 그전부터 쭉 제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학의 차관 끝까지 감싸 안았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즉각 수리했던 최동욱 전 총장과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런 대응 방식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실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이 집권 7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입김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인사가 뒤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 논란과 관련해서 7월 초까지만 해도 국어, 수학, 영어까지 모든 영역이 선택인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한다는 것은 수능 체제와 맞지 않고 사회 과목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교육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능으로 국사가 딱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끝날 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방향이 급선회했습니다. 자, 또 지난 25일에 군 대장급 수뇌부 인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제청원 합참의장 1순위는 조정환 전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뒤집어서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발탁시켰습니다. 장관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됐었죠. 자, 하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청와대 뜻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나흘 만에
바뀐 세법 개정안은 또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사흘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그때 기획재정부는 또 곧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을 그 다음날 바로 냈었습니다. 담당 부처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과거 정권들도 사실 뭐 책임 총리제 하겠다, 책임 장관제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는 뭐 그야말로 법을 뛰어넘는 법 이상의 무게와 가치가 실린 그런 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들이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경우는 벌써 지금 집권 7개월 차인데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영정어 같은 경우에 허수아비로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을 잘 중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왜냐하면은 정권과 함께 자기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통령 말씀에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정무수석부터 비롯해서 말 잘 듣는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친박계가 진영 장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당 복귀는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 의원들 사이에서 진영 전 장관이 탈당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출당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네, 본인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이 출당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한 중진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친박 진영 내에서 다소 좀 합리적인 인사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 당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직할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서청원 씨를 무리하게 공천하려는 것도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청원 씨와 관련해서 지금 화성갑 10월 30일에 재보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를 그 후보로 내려앉히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어제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당과 청와대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저간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보도가 날조되거나 허위거나 이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 공직 후보자 추천 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의뢰해서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화성갑 그리고 경북 포항을 등의 후보 적합도 그리고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서청원 전 대표가 2번의 조사에서 경쟁자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무려 10%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7에서 9%포인트 뒤져서 오차범위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서청원 공천하라, 이런 그 뜻을 당에다가 내리꽂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했고 국민일보에서도 이런 보도했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하여간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이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10, 30 경기도 화성갑 재보선은 정권 심판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로서는 출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새누리당의 패배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골치입니다. 이게. 자, 이번 그 인사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진영 사퇴 수리 그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 사건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 사실은 지금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태우 정부 때였죠. 선거 캠프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렇게 내쳤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네, 내쳤고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분들도 이미 정책동에서 배제한 지 오래고요. 이번에 또 진영 장관도 사실상 이렇게 경질을 한 양상이고요. 경질은 아니죠. 이제 본인이 먼저 사표를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만류했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또 언론과 인터뷰하니까 즉각 수리를 한 것이 이제 정확한 진실인데,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때 박근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신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양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소신을 내세우면은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퇴출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보면서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 사건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다양한 정책 조율 능력이 부족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최하 10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밝혔죠. 예. 자, 따져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10만 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6만여 명에 달하고 그중에 13,000여 명은 10만 원은커녕 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현행 소득인정액 규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은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통상 정부는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틀린 설명은 아니다 라면서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은 보장한다고 했는데 2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면은 이거 완벽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70% 하위 70% 범위 안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조금 넉넉한 분들은 네. 덜 준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5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베이비붐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기철 권혁성 숭실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노인 빈곤율 45.1%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노인 빈곤 해소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 노인 빈곤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이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니까 말이죠. 오늘과 내일이란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 패션 외교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정상 외교 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에 전 세계가 반했다느니 수준급 외국어 구사력이 호평을 받았다는 식의 포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패션 외교 너무 강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동아일보 9월 7일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패션을 1, 2, 3, 4면에 걸쳐서 분석했던 그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 아니겠습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입장이 확 바뀐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기 비판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자기 비판은 없습니다. 네. 한국일보 2면을 보면은요, 학생 인권 조례, 체벌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전교조 실태조사 결과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와 인권 친화적 학교 너머운동본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81개 학교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체벌을 전혀
그 인권조례가 있는 광주, 경기, 서울 지역에서 체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58.7%였던 데 반해 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은 그 비율이 39.8%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28.2%에 불과했지만은 미시행 지역은 2배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 결국 그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현재 이 체벌이 없어도 학생을 존중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답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체벌을 없앴더니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또 학교에 대한 애착 또한 더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벌이 없으면 애들 지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측은 또 그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월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궁당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예, 민주당 최원식입니다. 장관은 검사 생활 한 30여 년 하셨죠? 28년. 검사 생활하시면서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자를 구속 기소하곤 했습니까?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한 경우가 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정황 증거만으로 우리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참고인의 진술들을 모아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황 증거에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관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할 만한 단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할 때도 호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했죠.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어볼게요. 장관님 평소 사회생활하면서 호용호제하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한 형제가 아니더라도 호용호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용호제 한다는 사실 가지고 형제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건에서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장관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증거에 의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정적으로 여쭤볼게요. 최 총장을 사퇴시킨 법률적인 근거가 뭡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현장 조사 결과 대법원 판례나 의하면은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정도 아니면 면직도 해고 사유 유사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판례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사퇴를 시켰다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공직자의 경우에 사퇴를 제가 시켰다는 사퇴를 권유한 바도 없고요. 사의를 표한 총장의 뜻을 존중해서 사표 수리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물어볼게요. 지금 사실은 나가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야, 형사처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볼. 아니, 지금 사퇴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심증을 가지고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형사처벌 될 사안인지 징계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대답 못하시면 안 되죠. 형사처벌과 징계는 전혀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그 자체도 징계 사유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 역시 3년입니다. 시효가. 예. 그러면 어떤 행위 기준으로 3년 잡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몇 년도에 어떤 행위가 징계 시효를 지나지 않은지 얘기를 하셔야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있고 사회가 휘말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